한동훈 대표는 지금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 세 가지 요구를 했죠. 하나는 내각 총사퇴, 그리고 국방부 장관 사퇴, 하나는 대통령 탈당. 이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전날 어젯밤에 만남, 이재명과의 만남이 주목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내각 총사퇴는 지금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총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을 할 문제죠. 그런데 지금 바로 탄핵을 지금 발의해서 모레 표결을 하니까는, 물론 모레 표결해서 통과가 안 돼야 되겠지만은, 만에 하나 통과가 되면은 바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직무 정지가 되면은, 만약에 처리가 돼서 직무 정지가 되면은 인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일단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 내각 총사퇴를 요구를 했고, 또 한동훈이 국방부 장관 사퇴도 요구를 했는데 국방부 장관 사퇴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대통령 탈당을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 탈당을 요구를 했는데 오늘 그 의원총회에서는 반대하는 쪽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신중한 입장을 표명을 했다. 의원총회까지 다 진행하고 나서 결정하자 신중론을 펼쳤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1호 당원 이렇게 불리죠. 여기서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 그럼 이 사퇴 수습에 도움이 될까? 이걸 봐야죠. 그냥 정서상으로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해서 파문이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이제 우리하고 관계 끊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지도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은 이재명이 뭐 탄핵 거둬들입니까? 아니면 뭐 국민이 탈당했다 좋다고 박수 칩니까? 보수 우파 진영 안에서 뭐 친한계를 지지하는 쪽에서 일부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2년 반이 남았습니다. 과거에 현직 대통령들이 여당을 탈당을 한 거는 전부 다 임기 말에 다음 대선에 나갈 사람들이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임기 말에는 워낙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때 탈당을 막 요구했고 탈당을 하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2년 6개월 남았는데 지금 후반전에라도 잘 뛰어야 되는 거죠. 전반전은 좀 이렇게 골을 많이 먹었다고 해도. 그럼 후반전에 혼자서 뜁니까? 여당도 없이? 그렇다고 새로 당을 만들 수도 없고. 당정협의라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생활에 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당정협의를 해서 새로운 정책도 만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탈당을 하라. 이게 사태 수습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 부분도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정치를 안 해봐서 그런 겁니다. 이게 2년 6개월을 어떻게 대통령이 당적도 없이 혼자 그렇게, 그러면은 여당, 야당 구분이 없어지죠. 여당이 없어지죠. 당을 새로 만들지 않는 한, 대통령이. 그럼 당정회의도 없어지고, 2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나중에 그 기간 안에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뭐 여당목, 야당목 있는데 여당이 없는데 무슨 좀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신중하게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서 주장을 할 것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70%가 윤석열 대통령 탈당에 반대한다. 이런 집계가 나왔습니다. 70%.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친한 쪽은 탈당을 하라고 하지만 아니야. 지금 대통령이 탈당을 할 시점이 아니야. 그리고 그럴 만한 내용도 아니야. 이 이야기죠.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뭐 국방장관 해임, 뭐 이런 것이야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고, 대통령 탈당 이것을 논의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를 마친 뒤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이 난상 토론을 벌였지만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권에 대해서는 대체로 뜻이 모아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그 조경태 의원, 6선 최다선이죠. 조경태 의원은 지금 친한 쪽에 가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탈당 요구에 30% 정도가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고 반면에 나머지 70%는 반대가 많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당하면 안 돼가 여전히 70% 정도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뭐 탈당을 해서 사태가 다 수습이 되고 하면은 뭐 100번도 탈당하죠. 그런데 오히려 더 부작용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통령 그만둔다면 몰라도 이거 좀 임기 중단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오늘 혼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당 없이 따로따로 여당은 또 어떻게 따로따로 우스운 이야기죠. 정말 정치를 몰라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동훈은 어떤 생각일까? 일단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철회를 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과 뭐 악수를 나눈 그 장면에서 서로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짐짓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한동훈 대표하고 그 전에 이제 한동훈에게 막 러브콜을 보냈죠. 윤한 이관계를 쓰기 위해서 러브콜을 보낼 때 뭐 우리 한동훈 대표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하고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와중에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 뭐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 경영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물어봅니다. 기자가 아니 그러면 탄핵을 추진하는데 탄핵을 그 같이 공감도 했느냐? 한동훈 대표와.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 그건 그쪽에 물어보세요. 마치 무슨 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그렇게 또 특유의 그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비상위원총회에서 이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세 가지를 대책으로 제안을 하고 나서 위원총회 끝나고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는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뭐 탈당 요구할 수 있죠. 탈당 안 하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양쪽을 싸움 붙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당 대표는 이 상황에서 좀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탈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 탈당 안 하면 되죠. 그 일부 뭘 모르는 사람들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뭘 탈당을 안 하면 출당을 시켜야 된다고 무책임한 말을 하는데 원외 쪽에 그 중에서 아주 일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탈당 요구는 처리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대신 이 더불어민주당과 그러니까 이재명과 탄핵을 논의한 사실은 없다. 탄핵을 논의한 사실은 없다. 그 전에도 한동훈 대표는 탄핵에 대해서는 그 선을 완전히 그었습니다.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 제가 이렇게 뭐 취재나 이렇게 만난 친한계 의원들도 아무리 친윤과 부딪혀도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도 딱 멈춰서는 시점이 있는데 그 멈춰서는 시점은 탄핵 들어가기 직전이다.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있고 그때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저도 지금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탄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만 생각을 했지 탄핵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을 심각하게 한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뻔한 거였습니다. 뻔한 거 탄핵.
이렇게 탄핵이 되면은 정권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탄핵이 되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식으로 탄핵이 됐는데, 바로 이어진 그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해버렸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후보 찢어주고, 한동훈, 유승민 찢어주고, 안철수까지.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지금 만약에 탄핵, 이재명이 도모하는 대로. 그리고 또 이재명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드리죠. 그래서, 그리고 이 탄핵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러면 한동훈이 출마해서 이긴다? 어림없는 소리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좌파가.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과 탄핵을 논의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뭐 8명, 친한계 8명을 교합을 해서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딱 제2의 유승민 길로 간다고 봅니다. 자, 유승민 어떻게 됐죠? 지금 여전히 배신자 프레임에 쌓여 있고, 그리고 사실상 뭐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고 대선에도 한번 출마를 하고 했지만, 그 다음에 뭐 경기도지사 선거조차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당 대표 경선이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항상 이름만 오르내리고 있지만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배척을 당하니까 항상 보면 역선택을 하는 그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가 나가는데, 국민의힘 그 당원이나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배신자 프레임에 쌓여 있으니 지금 유승민 의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치 평론이죠. 가끔 가다가 무슨 사안이 터지면은 라디오에 나가서 정치 평론 한마디씩 하는. 그렇게 지금 그대로 지금 답습을 하면은 한동훈 대표도 설 땅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이라도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은 이게 무기명 투표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거기서 뭐 우선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은 이것은 모든 책임이 한동훈 대표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이라도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네, 그렇게 일단 정리를 드리겠습니다.